오늘 해볼 이야기는 신규 코너입니다. 신규 코너. 독자의 소리. 이제 슬슬 컨텐츠가 고갈된 나비계곡이 이제 순수한 독자 입장에서 이제 소설을 써본 적도 없고 소설을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 써볼 예정이 없는 쓸 생각도 없는 순수한 독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웹소설 시장과 이제 작가의 세계 약간 요런 거를 컨셉으로 잡고 이제 좀 새로운 코너, 신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봤고, 일단은 요 순수한 독자 요 놈을 제 이제 친구 제 실제 실친 이제 편의상 게임 아이디로 브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요 친구를 일단 불러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브리스로 잠시 이 브리스란 인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소설 얘기할 때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소설이 막힐 때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입으로 말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 이제 뭐 에피소드가 요런 식으로 한번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쪽에서 누군가에게 속하는 친구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하는 친구고, 어느 정도 소설에 대해서는 좀 예전부터 읽어온 친구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실제 독자 입장에서 또 어떤 느낌이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선 브리스 씨 한번 인사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받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브리스입니다. 와, 굉장히 저 존나 어색하네. 죽을 것 같다, 씨. 졸라 어색해. 좋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질문하고 아마 다음 편에 브리스의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 좋아하는 웹소설 베스트 3. 한번 요거는 한번 궁금하다. 뭐 최근 본 것도 괜찮아. 좀 애매한데, 사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재미를 느끼는 역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낮은 편이에요. 아, 그치. 네 양판소도 잘 읽잖아. 네, 그래서 하다못해 나비계곡 소설만 봐도 나름 네가 재밌다고는 했지. 그러니까 재미를, 그렇지.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정도면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그런 작품에서도 나름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류긴 한데, 이제 또 직업상 이제 그걸 분석하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재미는 있지만 뭐가 더 낫다 이런 거를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베스트를 사실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런 소설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게 이제 나름의 베스트라는 뜻이겠죠? 우선은 저거, 나 뭔지 알 것 같아. 잠깐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너가 알 텐데. 피아좋아? 마녀의 도시. 마녀의 도시. 마녀의 도시 좋았죠. 마녀의 도시 좋았죠. 제가 추천해줘가지고 읽은 걸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제가 웬만해서는 19금 소설만 봅니다. 웬만해선 19금 소설만 본다. 예.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화수를 많은 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또 화수가 많은 걸 좋아한다. 예,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수가 많은 거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조아님의 소설 역시 나와야 그러니까 재미 포함해서 이 필력부터 솔직히 작품성까지 그렇지. 지금 내가 읽어본 소설 중 고트가 아닌가. 역시 아니 일반 독자 입장에서도 이게 고트라니까. 시간을 달리는 소설가.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너 편결 중에 뭐 읽은 거 없냐?
편당 결제. 아, 편당 결제를 그리고 많이 또 안 이제 읽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편당 결제를 하면은 제 통장에 녹아내려가지고 어. 웬만해서는 안 보긴 하는데, 근데 아예 안 본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 중에서 막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어. 아 그래? 어. 너 그러면 뭐 세 번째가 그러면은 또 뭐 있나? 세 번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위에서 말씀했듯이 웬만해선 19금 소설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 그 흔히 말하는 콜롬비아의 계란처럼 나의 인식을 깬 그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그 대충 이세계 TS물이라고. 아,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야!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야! 야, 이 또라이 새끼야! 와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이런 거. 아니 이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설이 막 엄청 취향이고 막 작품성도 뛰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예. 야, 이거, 그러니까 오, TS물을 제가 원래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장르 중 하나였는데, 이거를 통해서 괜찮은데? 라고 느꼈던 제 인식을 깬 그런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니, 이제 제 개인적인 그거에서는 좀 티어가 높지 않나. 오케이. 컬처 쇼크를 느끼고 그게 나쁘지 않았던. 오케이. 자, 이분은 오국전도사님 거죠. 예. 아, 이분 왜 필명을 제가 알고 있냐? 왜 저는 이건 안 봤어요. 저는 이건 안 봤는데 다른 건 보긴 했어. 아, 좋아. 이제 좀 잠깐 정리해서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이, 이게 웹소설 시장이 현재 편당 결제와 이제 그 정액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액제로 나눠져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정액제는 노벨피하고 사실 그 외에 모든 게 다 편당 결제죠. 내가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독자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편당 결제가 한 편에 100원이죠.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그냥 뭐 가볍게 한 편 볼 수 있는 그거라고 치는데, 이제 웹소설 특히 이제 뭐 글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지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또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한 편 100원 비싸지 않지만 한 200~300화 쌓이는 순간 생각보다 지출이 커진다. 아, 그치. 확실히 200~300화쯤 되면은 거기 한 못해도 2만원? 못해도 2만원 뭐 이것저것 받는다고 해도 2만원은 넘을 테니까. 그쵸. 제가 주말에 하루 소설만 달리면 한 160화 정도를 보거든요. 존나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거의 뭐 소설만 본다고 치면 그 정도 보는데, 그러면 하루에 15,000원 사라진다고 보면 되죠.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노벨피아를 주로 주로 이제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플랫폼 작품도 같이 보나? 이거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작가 입장에서 궁금한 게, 독자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나름 소속감이라든 아니면 이용하는 한 가지 플랫폼만 고집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한번 다 깔아두고 이거 재밌다고 하면 저거 보고 이거 재밌다고 하면 저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긴 한데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홈그라운드가 노벨피아라는 느낌이라서 그런 건 있죠. 이제 노벨피아에서는 이제 아무 볼 거 없나 이걸 돌아다니다가 부담 없이 초반 부분을 찍먹을 하는 반면에,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아닌 데서는 그 작품을 보려고 그 플랫폼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뭐 또 다른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둘러보지는 않는 거죠. 아, 둘러보지는 않는다.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이제 작가 이름을 신경 써서 보나? 이게 예를 들어 그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신작을 냈어. 그러면은 약간 찾아가서 보는 편인가요? 이건 좀 애매한데,
사실 저는 작가 이름 잘 안 봅니다. 작가 이름 잘 안 봐.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많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느낀 게 이게 나름 그래도 내가 만년만에 귀환한 플레이어를 쓰면서 꽤 나름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상 신작 쓸 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봐줘.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봐 주는데 그냥 아예 작가 이름 자체를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독자도 엄청 많더라고. 작가 이름을 잘 안 본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소설을 보다가 정말 재밌으면은 이 작가의 다른 소설을 찾아서 보기는 합니다. 아 소설 보다가 너무 재밌으면 전작을 찾아본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작품 자체가 약간 스낵처럼 좀 가볍게 읽기 편한 것도 좋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재밌는 것들은 이제 전작까지 같이 다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 되게 일반적인 진짜 그림으로 그린 듯한 독자네요. 그림으로 그린 듯한 독자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마 작가들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작가들도 좀 작가들은 다른 거 위주로 보거든. 예를 들어 순위권 위주로 많이 본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순위권에서 뭔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쓰려는 작품 장르별로 이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시차기작으로 회기물을 쓰고 싶으면 회기물만 위주로 많이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아예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읽을 테니까 그러면은 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회기, 빙의, 환생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좀 궁금해.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사실 회빙화는 이게 개인적인 견해지만 하나의 단어로 이 소설이 인기 많은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이다야. 기본적으로 사이다다. 그러니까 회기, 빙의, 환생을 했는 경우에 그 빙의랑 환생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회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빙의나 환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창작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시원한 거지 전개가. 그냥 이제 시원시원한 전개가 마음에 든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 딱 보세요. 작가가 독자에 대해서 한번 독자들은 이래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시원한 그러면은 이제 좀 그게 궁금하긴 하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어느 정도까지 견뎌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구마를 어느 정도까지 견디나? 이게 사실 고구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누구는 고구마라고 느끼고 누구는 아니라고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많이 견딥니다. 많이 견디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내가 어떤 작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300학 정도 나와 있던 거를 내가 보는데 그 댓글에서 뭐 60화까지 고구마래. 근데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거를 버틸 그런 정도? 이게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좀 이게 독자고 이걸 떠나서 아마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테니까. 그치. 이런 건 좀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하나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똑같은 그런 고구마식 전개라고 해도 이게 뭐 개연성이나 빌드업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아주 가볍게 견디는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든지 뭐 빌드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가 정말 너무 비호감이 이런 거다 정말 이 캐릭터 그 흔히 말하는 라엘 같은 새끼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잘 쓰면은 고구마도 버티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 궁금한 게 읽으면서 댓글을 쓰나요? 댓글 쓸 시간이 없죠. 저는 빨리 다음 편 봐야 되는데. 댓글 안 써. 근데 사실 댓글을 쓰는 사람이 진짜 소수예요. 1000명 보면은 1000명 중에 10명 쓸까 말까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댓글을 안 쓰는데 내가 이건 좀 궁금한 것 같긴 해. 예를 들어
내가 작가 입장에서는 최신 화에만 일단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리거든. 그러니까 최신화 전화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 그러니까 이미 연재를 한 100화 전이나 200화 전에는 달리긴 달려도 그 진짜 뜨문뜨문 달리는데 최신 화에는 되게 많이 달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독자 입장에서 뭔가 작가랑 같이 하는 작가랑 같이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거는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 최신화 말고 그냥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화에 댓글 다는 거는 약간 유튜브 댓글 다는 것 같은 거고 최신화에 댓글 다는 거는 저 트위치의 채팅창에 채팅 쓰는 그런 느낌? 아 역시 그러면 이제 약간 라이브에 좀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화 댓글보다는 최신화 댓글을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작가가 내 댓글을 봐줄 거라는 생각에 최신화 댓글을 댓글 정도는 보겠지? 라는 느낌이구만. 예. 확실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확실히 작가도 그 1화에 달리는 댓글이라든지 3화에 달리는 댓글 뭐 이런 거 잘 안 볼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물론 나는 전체 댓글 보기로 해서 웬만하면 보긴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1화에서 뭐 전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봤자 뭐 어쩌라고 나는 이미 380화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신화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느낌이구만. 근데 댓글을 1화 댓글은 나는 그래도 보는 편이야. 1화 댓글은. 1화 댓글을 보는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쓰진 않지만 댓글도 사실 중간중간 거의 보진 않는데 1화 댓글은 웬만해서는 봐. 1화에 그러면 욕이 바가지로 적혀 있어. 그러면 별로 보기 싫은 건가? 당연한 건가? 그러니까 그거 댓글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선발대 평가 이런 것도 약간 고려 사항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평점 보는 느낌으로 1화 댓글 보면서 기존 독자들의 반응을 보는 편인데 크게 좌지우지되진 않지만 보긴 한다. 보긴 한다. 그럼 별점도 혹시 신경 쓰나요? 별점은 신경 안 써. 별점 신경 안 쓴다. 별점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테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욕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칭찬하는 사람이든 그 글을 쓰는 과정이 있는 건데 별점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하면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뭐 4.7점 소설이랑 4.3점 소설이랑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점은 신경 안 씁니다. 별점은 신경 안 쓰.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별점이 그게 있어요. 카카오는 9.8점이면 와 엄청 잘한 거야. 근데 9.5점이면 망한 거거든? 그래? 아니 별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래.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건 될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9.3점이면은 약간 안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좀 그거를 하긴 카카오를 웬만하면 많이 안 보고 사실 본다면 노벨피아 쪽을 좀 주로 일단은 보니까 좋아요. 뭐 일단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독자한테 궁금한 거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특이한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특이하진 않아. 왜냐면 나도 독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여튼 요거가 이제 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편결이랑 정액제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뭐 이거는 근데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이제 생각이 있을 거고 아마 그리고 특성이 있겠죠. 저같이 저는 25화 보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보는데 3시간 걸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편결이 나요. 왜냐면 정액제로 해봤자 그거 다 못 쓰거든 절대로. 여튼 이런 거가 좀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좀 재밌는 오랜만에 좀 독자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1편은 작가가 독자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고요. 2편은 독자가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